횡격막이 내 몸을 상체와 하체로 완전히 38소처럼 구분되어 놓지 않는다 그랬죠. 횡격막이 완전히 구분되면 물질 대산이나 호흡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상체와 하체에 있는 연결시켜 놓은 통로가 있는데 5개 있다고 그랬어요. 5개 통로가 뭐가 있죠? 횡격막을 뚫고 지나가는 5개의 통로가, 하나는 정맥, 그 다음에 동맥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식도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있죠? 장요근이 있고, 네 번째가 요방연근이 있어요. 그럼 여기 실제로 그렇게 구분이 됩니까? 안 하고 보면, 여기 보면은 그 요방연근은 횡격막을 뚫고 들어가요. 이렇게 뚫고, 여기 지금 노란색이 횡격막에 있는 핑크색에 있는 횡격막을 뚫고 들어가 있고, 장요근이랑 얘도 어떻게 돼? 뚫고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횡격막이랑 장요근이랑 횡격막이랑 요방연근이랑 연결되어 있는 구조인데 엘리베이터처럼 움직이지 않는다 그랬죠. 같이 움직인다니까. 이걸 만약에 진짜 엘리베이터처럼 얘는 가만히 있고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만 이게 만약에 반복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 막혀 있는 게 아니에요. 뚫려 있는 거예요. 여기 뚫려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기압을 유지할 수 없죠. 그래서 여기 완전히 실링되어 있어요. 같이 움직여요. 같이 움직이는데 요방연근이 단축되거나 장요근이 단축됐을 때 횡격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반대로 횡격막에 퀄리티가 떨어졌을 때 요방연근하고 장요근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라고 하는 거, 요거 잠깐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면 아까로 다시 넘어가서 요 똑같은 거를 다른 버전으로 한번 설명해볼게요. 익상이 일어났어요. 익상견갑이 일어나가지고 2차 호흡근이 단축이 일어났습니다. 2차 호흡근의 단축이 일어나면 흉곽내압이 깨진 상태가 되죠. 흉곽내압이 깨져요. 내압이 떨어진 상태가 돼요. 흉곽내압이 떨어진 상태가 되면 우리 사람 숨 못 쉬어요? 아니지. 어떻게 숨 쉬면 돼요? 흉곽내압이 깨졌어. 내가 정상 흉식호흡, 정상 복식호흡, 정상 하부 복식호흡, 이거 3개를 해야 되는데 정상 복식호흡, 그 복강내압을 유지하지 못한 상태가 됐어. 그래서 내가 흉곽내압이 깨진 상태나 복강내압이 깨진 상태가 되면 어떻게 돼? 죽어야 돼? 아니지. 그럼 죽지 말고 살려면 어떻게 돼? 숨을 많이 쉬면 되지. 숨을 많이 쉬면 되잖아. 내가 호흡을 처음에 한 번 해야 될 거를 2번 하고 3번 하고 4번 하면 되잖아. 호흡의 길이를 짧게 만들면 돼요. 호흡의 길이를 짧게 만들면 돼. 그러면 호흡의 길이를 짧게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횡격막은 여러 번 움직여야 되지. 한 번 움직여야 될 걸 2번, 3번씩 움직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흉곽내압이 깨진 상태에서 호흡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횡격막의 움직임이 많아지게 되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횡격막에 과부하가 걸리죠. 근데 횡격막은 과부하를 참을 수 있는 근육이에요? 피로를 견딜 수 있는 근육이에요? 피로를 견딜 수 없는 근육이에요? 피로를 견디죠. 횡격막은 피로를 견디는 근육이에요. 횡격막은 죽을 때까지 계속 그걸 할 수가 있어요. 심장도 죽을 때까지 계속 뛸 수 있어. 그런데 횡격막이랑 붙어있는 요방연근이랑 장요근은 피로를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횡격막에 과부하가 걸리면요, 횡격막 자체는 문제가 없어. 얘는 피로를 못 느껴. 얘는 이상이 없어. 근데 얘랑 같이 붙어있는 요방연근이랑 그 다음에 장요근이 어떻게 돼요? 단축이 일어나죠. 얘 능력치가, 퍼포먼스가, 수행 능력이 떨어져요. 그러면 요방연근과 장요근의 단축이 일어나고 퍼포먼스가 떨어지면 여기서부터 이제 설명을 2가지로 나눠서 할 수가 있어요. 2가지로. 하나는 요방연근은 얘는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둔근하고 연결되어 있고, 장요근은 자세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일상생활에 있는 정적인 자세하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있는 자세가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꾸부정한 상태 계속 오랫동안 머물면 내 몸은 어떻게 돼요?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꾸부정한 상태에서 24시간 있을 수 있잖아. 그런데 내 몸에 있는 근육의 신경 전달 물질은 24시간 분비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내 몸은 자세는 유지할 수 있지만 신경 전달 물질은 24시간 계속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메커니즘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근육의 길이를 짧게 단축시켜버리지. 그래서 장요근을 통해서 자세가 영향이 받고요, 요방연근을 통해서 둔근의 기능이 영향을 받아요. 여기서 2가지를 이제 설명해야 되는데, 일단 그 발 안쪽 가장자리 아치 무너지는 거 설명하려면 이 2가지 중에 요방연근과 장요근 중에 요방연근을 설명해야 돼. 요방연근으로 가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요 그림을 설명해 주면서 내가 움직일 때 골반이 이렇게 정지된 상태에서 내가 바퀴가 굴러가듯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골반이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위로 아래로 내려갔다 위로 올라갔다를 반복하면서 걷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상태에서 나를 골반에 있는 위치를 잡아주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둔근이 해. 내가 올라간 만큼요, 장요근이 수축을 시켜줍니다. 빨간색이 이제 골반의 위상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파란색이 둔근의 보상이라고 그러면, 골반이 위로 올라갔을 때 둔근이 얘를 아래로 내려서 당겨줘요. 그러면 나의 골반의 위치는 그 지평면에서 평행을 유지할 수 있죠. 평행을 유지하면 어떻게 돼? 척추를 바로 세울 수 있지. 내가 만약에 척추를 바로 세우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움직일 때마다 허리를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둔근의 보상이 일어나서 얘를 이렇게 당겨주는 역할을 해. 그 당겨주는 역할을 하면, 근데 이제 거꾸로 어떻게 되냐? 둔근이 제 역할을 못한 상태에서 얘가 기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 이 위에 있는 애가
반대쪽에 있는 이 위에 있는 애가 둔근의 역할을 보상을 해서 골반의 위상이 변화되는 거를 둔근이 보상하는 게 아니라 요방형근이 보상하게 만든다. 그러면 요방형근이 보상하면 걔가 어떻게 돼요? 걔가 과기능하지. 피로가 몰리죠, 걔한테. 걔한테 피로가 몰리면 여기가 단축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설명을 반대로 하는 거야. 여기가 이미 단축이 돼버렸어. 이 상부 흉식 호흡에서 흉곽내압이 깨지고 흉곽내압이 깨진 상태에서 호흡이 가파져서 내가 횡격막에 있는 움직임이 늘어나서 횡격막에 있는 움직임을 다른 근육들은 견딜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방형근하고 장형근이 견딜 수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돼? 이미 짧아져 버렸어요, 얘가. 그럼 이미 짧아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둔근이 일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지. 둔근이 일을 할 필요가 없잖아. 여기를 이미 보상을 해놔버렸잖아. 둔근이 할 보상을 여기서 기본값으로 세팅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둔근이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도 돼요. 이 중둔근이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둔근의 기능성이 필요성이 없어져 버리면 내가 걸을 때 그 둔근을 필요 충분 조건이 뭐라고 그랬죠? 내측 전족부로 매트 바닥을 누르는 힘을 눌러야 둔근이 활성화된다고 그랬는데 내측 전족부로 매트 바닥을 누를 필요가 있어졌어, 없어졌어? 없어졌어. 여기서 둔근이 기능을 잃음과 동시에 이 내측 전족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필요성이 없어져 버린 거야. 그러면 아까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여기서 둔근의 역할이 필요가 없어져 버렸어. 이 이유는 왜 때문에? 요방형근이 이미 수축돼서 요방형근이 이미 수축과 단축이 돼 있어서 보상작용을 이미 하고 있어요. 둔근의 기능이 필요 없어진 상태가 돼. 그러면 둔근의 기능이 필요 없어진 상태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내측 전족부의 아치가 만들어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치가 이 기능을 할 필요가 없어져.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상부 흉식 호흡 해가지고 2차 호흡근이 보상 패턴을 계속 만들면 어떻게 돼? 평발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도수치료 하시는 선생님들이 발바닥파가 있고 목어깨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목어깨파로 내려가도 신체 정렬을 정상 패턴으로 일시적으로 만들 수 있고 발바닥부터 시작해도 거꾸로 올라가가지고 목어깨를 편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뭘 선호한다고 그랬죠? 전 목어깨를 편호한다고 그랬어요. 왜? 그 이유가 뭐냐면 목어깨에 있는 근육이 더 작아. 발바닥이랑 하체에 있는 근육은 커요. 그래서 얘네들을 성장시키거나 근성장시킬 때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목이랑 어깨는 금방 할 수 있다고. 밴드 같은 거 물론 그것도 굉장히 많이 당기는 건 하는데 1500번씩 한 달 당기잖아요. 그러면 다 펴져요. 다 펴지고 고무화 다 돼. 다 되는데 그게 빠르게 되는 게 아니라 엄청 노하우가 있는 게 아니라 근육이 작아서 그래요. 작아서. 근데 하체 근육은 많죠. 하체 근육은 많기 때문에 정상 패턴으로 둔근을 성장시키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저는 두 개 다 뭐 해도 상관이 없는데 뭔가 이제 효과를 조금 빨리 보려면 이게 편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